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주식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든 매도든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놀 팀장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의 미주놀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밖에 채널이 오픈이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9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정말 가파른 상승세고요. 더욱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절대 돈을 잃지 않는 등대가 되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좋은 영상이 올라가는 귀한 근거와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마존 주식에 대한 분석은요, 한 편의 영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한 10편 정도 올릴 생각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존 시리즈 10편 정도의 영상만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정말 아마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존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존 주식은 언제 또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안, 눈이 열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요, 각기 자기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의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도 아니지만 그래서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브로커와 부동산 에이전시는요,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이라면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게 생계 수단이에요.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주식,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들이 뭐로 먹고 살죠? 그렇죠. 수수료로 먹고 살죠. 수수료가 없으면 그들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사고 팔고를 많이 하는 고객들을 우선시할 수가 있죠. 저는 증권사의 브로커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존 주식 많이 사야 한다고 해봤자 저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건데요. 보통 그런 거 있죠. 그 분야에서 쭉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한국에서는 내부자 거래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불법으로 나와 있는 게, 회사의 핵심 인원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지금 개발한 제약회사라고 한다면 이번에 자기네 회사에서 개발한 의약품이 얼마나 놀라운 거라고 하는 것. 이게 주식에 상장이 되면 상장되기 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가 되면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엄격하게 금융 당국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잡아내고 있죠. 하지만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회장, 사장, 가족,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레시피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나 회장의 가족, 회장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코카콜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안 하겠죠. 콜라가 좋은 게 아니니까. 그쵸? 베스킨 라빈스 31이라는 아이스크림, 요즘도 좀 있긴 하죠. 많이 죽긴 했지만 베스킨 라빈스 31을 처음 개발했던 창업주 가족들이 말년에 굉장히 당뇨병과 여러가지 지병으로 힘들었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고 또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장, 회사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 가게 사장님은 자기 자녀에게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먹으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처럼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눈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의사들이 백신을
맞는가 안 맞는가를 옆에서 잘 지켜보시면은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절대 라식 수술, 라섹 수술 안 하고 두꺼운 뿔테 안경 쓰고 또는 컨택트 렌즈 끼고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로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왜 본인들은 안 할까요? 뭐 굳이 제가 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텐데, 제가 일하는 회사가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마존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죄송합니다. 오늘 첫 아마존 영상에서 좀 사족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꼴배기 싫은 인간. 저 가게는 정말 가기 싫어. 저 식당은 정말 가기 싫어. 근데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곳이 있죠.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 식당이라 한다면, 그 동네에 그 마켓이 하나밖에 없는 한인 마켓이라고 한다면 꼴배기 싫어도 가게 되죠. 그쵸? 근데 왜 꼴배기 싫으냐 가만히 보면 주인이 너무 인상이 좀 거만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겪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나 그 식당 가기 싫어. 그 식당은 카드는 안 받고 손 캐시만 받아. 뻔하지 않아? 텍스 띄워 먹으려고 그러지? 에이 나쁜. 근데 그 식당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싸고요, 재료가 신선하고요, 맛도 좋고요, 양도 많고요, 한 가지 더, MSG 조미료를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당을 갈 수밖에 없어요. 캐시를 찾아서라도. 자, 아마존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음으로는 아마존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왜냐면 고대 공룡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아마존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로컬 상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라는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식당과 같은 모습으로 아마존이 우리 곁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된 때는요, 20년 전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어떤 원서를 구하는데 이 원서 어디서 구할 수 있죠? 그랬더니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아마존에서 오더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마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무식했죠? 아마존이요?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서 원서를 파나요? 그랬다가 한 소리 들었는데, 맞습니다. 아마존은 그렇게 책을 파는 사이트로 시작이 됐어요. 특별히 중고책을. 제가 처음 아마존을 접했던,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미국에 오게 되었을 때 저는 아마존이 어느 날 신문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주식이 500불이 넘어섰다. 아마존 주식이 700불이 넘어섰다. 곧 아마존 주식이 1000불이 넘어서는데, 그 당시 아마존 주가의 기사를 발표하는 언론들은, 뉴스들은 이런 걸 발표하면서도 마치 요즘의 테슬라나 니콜라처럼 굉장히 한편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너무 거품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마존 주식이 1000불이 되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커머스 쪽의 회사와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주식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나 베스킨라빈 31이나 이런 식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파면 팔수록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의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와 함께 제가 주목한 회사는 이베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존과 이베이. 제가 이커머스 강의할 때 늘 얘기하는 회사인데요. 두 회사인데 기업이죠. 아마존과 이베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오픈마켓. 쉽게 말해서 셀러와 바이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뭐 여러가지 좀 차이점 많이 있죠. 이베이는 보다 물건들이 참 많이 있고 짝퉁도 많지만 뭐 아마존은 프라임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쉽게 얘기해서 이베이는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에요. 이베이 자체 브랜드의 물건을 팔진 않아요. 한국의 수많은 오픈마켓들처럼 한국의 오픈마켓, 뭐 쿠팡, 뭐 11번가, G마켓, 옥션, 뭐 네이버처럼. 근데 아마존은 두 가지를 합니다. 오픈마켓처럼 수수료도 하지만 자기 자체 브랜드의 물건도 팔아요. 그쵸? 아마존의 알렉사라든지, 그쵸? 아마존의 또 그 전자책 있는 거라든지, 뿐만 아니라 요즘 아마존의 웹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프라임 멤버십도 하고 있고. 자, 조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앞으로 대세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죽을 때까지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생명력도 아주 긴데요. 쉽게 말해서 장을 다 먹는 겁니다. 제가 조금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오래전에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뭐 어촌과 농촌이 같이 붙어있는 시골 마을이라고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사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그 바닷가를 가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물고기를 사야 됐고요. 또 야채라든지 과일을 사기 위해서는 또 차를 타고 걸어서 과수원에 가가지고 과수원에 있는 그 주인한테 과수원을 또 사야 됐고요. 또 뭐 다른 게 뭐 필요하면 또 걸어서 뭐 칼을 사러 가면 칼을 사러 가고, 뭐 신발이 필요로 하면 또 신발을 사러 저길 걸어러 가고, 그러한 마을이 있었어요. 늘. 다리는 튼튼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을에 하나의 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몰. 그리고는 이 몰이 굉장히 깨끗하고 크게 지어지는데, 그 몰 안에 가게들이 하나씩 두씩 막 있는데, 어떠한 가게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몰의 가게 안에 한 가게는 생선 가게, 한 가게는 과일 가게, 한 가게는 신발 가게, 한 가게는 무슨 뭐 가게. 사람들은 더 이상 다리품을 팔아서 바닷가나 과수원이나 뭐 다른 데를 가지 않아도 그 몰만 가면 그 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몰을 그 마을에 지은 건물주는 가만히 앉아서 그 몰에 입점한 생선 가게 테넌트, 과일 가게 테넌트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과일 가게 사장님, 생선 가게 어부 사장님, 신발 가게 사장님들한테 자리를 주고 자릿세만을 받아 먹어도 정말 요즘 말로 말하는 건물주, 떼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베이예요. 이게. 응? 이게 이베이입니다. 이 건물주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 자기네 건물, 이 몰에 입점한 상인들이, 셀러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몰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몰을 홍보해 주는 것만 하면 자연적으로 이 몰에서 소문이 나서 오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그 전까지는 걸어서 다녔고 말을 타고 다녔는데 자동차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차를 타고 먼 거리서부터 오게 됐던 거예요. 자, 이 자동차가 뭘까요? 그쵸.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뒤에 이커머스 시장은요, 정말 몇십 배로 더 커졌습니다. 떼돈을 벌었죠. 자, 이 건물 몰의 사장님이 누구라고요? 이베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베이 몰 사장님이 돈을 버는 걸 보고 동일하게 또 항상 잘 되면 누가 또 따라 붙죠. 몰 하나가 더 지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몰에 사람들이 정말 마연히 또 잘 되니까 타주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마을이, 그 도시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사람이 또 몰을 하나 또 만들었는데, 근데 이 새로운 몰을 만든 랜로드 건물주는 조금 이상한 게, 가장 몫이 좋은 자리의 상점들은 세를 주지 않고 비워두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웃돈을 주고 입점하겠다고 해도 no. 근데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장 이 몰에서 잘 팔리고 하나 팔면 수익률이 좋은 제품을 가장 몫이 좋은 곳에서 직접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몰의 건물주가. 이 몰의 건물주는 단지 렌트, 자리세만 받고 사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몫이 좋은 자기 몰의 그 지점에 자기가 직접 또 가게를 입점시키는 거예요. 그쵸. 이 몰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좀 상권이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베이조스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마존몰 건물주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띄워올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베이몰 건물주는 그냥 편안히 그냥 렌트면 받아먹고 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마존몰은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또 뭐가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소 가게를, 과일 가게를 운영을 하면 보통 과수원과 농사짓는 농부로부터 받아가지고 팔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밭을 사고 과수원을 사가지고 직원을 하여해서 직접 과수원에서 과일을, 농사를 지어서 팔면서 엄청난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누가요? 아마존몰이. 자, 여기까지가 제가 비유를 들여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가 아마존이죠. 2위가 이베이인 줄 알았더니 바보 같은 이베이. 월마트한테 또 자리를 넘겨주고 지금 3위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3위도 위태위태하죠. 아마존, 이베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연도별 전세기 기업 순위,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인 기업 순위를 보면은요, 2015년 이전에는 아마존은 10위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쵸? 근데 2015년에 6위로 등장하면서 눈을 이제 딱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2017년에는 5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2018, 19년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 근데 제가 꼭 녹음만 하면 저희 옆집 강아지가 저렇게 멍멍 짖는군요. 주식 공부하려고 하나 봅니다. 근데 2015년에 여러분 아마존의 주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2015년에 아마존 주식은요 300불이 안 됐던 때였어요. 이때 이미 아마존이 2015년, 불과 5년 전에 6위의 전 세계의 가장 부자인 회사로 지금 올라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 3,500불의 고점을 찍고 지금 오늘 3,174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장이 안 끝났는데, 이것은 실로 엄청난 거고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4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존 주식을 샀으면요 4배가 올랐고요. 작년에만 샀어도 2배. 아니 올해 코로나 시절, 근데 뭐 코로나는 좀 특수한 어떤 케이스였으니까 그건 제끼더라도 코로나 없이 작년에만 샀어도 여러분은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회사가, 그게 바로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마존의 잔치, 아마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계속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아마존은 무서울 만큼,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름 끼칠 만큼 이 시대에 돈이 되는 것은 다 하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이 싫어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같은 거 뭐 1년에 100불 넘잖아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하면
계속해서 연장하는 충성도가 가장 높은 멤버십이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이에요. 코스코 멤버십보다 더해요. 더불어 몇 년 전에 이제 터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다음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어도 저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쉽게 가라앉기 힘들 거라고 바라봅니다. 트럼프 때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 전 세계의 돈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의 주 수입원이 첫 시작처럼 중고책 그리고 이제 수많은 어떤 아이템을 판매하는 서드, 셀러, 파리 셀러부터 시작해서 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마존 수입원의 베이스에 깔려 있긴 하지만요, 그거는 정말 아마존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존의 주 수익 모델은 AWS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 자, 현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두 가지의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빅데이터 하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의 기술을 융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그렇죠? 클라우드 하면은 많이 들어봤죠? 애플 클라우드, 그렇죠? 돈 주고 사는. 근데 애플 클라우드는 이런 식으로 가자면 지금 포화 상태가 되어서요, 2030년 안에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의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이 문제점을 뛰어넘는 정말 우주가 팽창하는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다음 영상 때 제가 다루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제 스승님에게 한국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망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압니다. 그만큼 한국에 있는 여러분이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는 엄청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탑5 안에 드는 펀드 매니저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저는 감히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을 아마존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물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존이 망하는 것보다 미국이 망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아마존이 망하는 것보다 미국이 망하는 게 빠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요거 한 가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존의 주 수입원입니다. 어떻게 How Amazon makes money, How Amazon makes money, 어떻게 아마존이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돈이 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우리들로 비교하자면 분산 투자하고 있는 건데, 근데 보통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죠. 한국 기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도 삼성 계열사에 신세계 백화점에 삼성생명에 삼성중공업에 근데 여러분, 보통 기업이 그렇게 분산해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웅진 기업을 예로 제가 얼마 뉴스 때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하는 것마다 대박을 치고 있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대박을 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시장의 니드, 현대인들의 니드를 정확하게 꿰뚫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제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부지런한 건물주인 거죠. 부지런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돈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고 트렌드도 정확하게 읽고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제가 얼마 전까지 했던 이커머스 창업교실에서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수업 커리큘럼에 빼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히 개인이 아마존에 신규 입점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아마존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바에서 힘든 사장님들이 다 아마존에 입점해가지고 그 돌파구를 찾았는데 이제는 신규 입점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아마존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철저하게 돈 있는 자들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욕을 먹든 말든 돈을 벌 수 있는 거 외에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히사모라든지 미즈노 채널을 죽었다 깨도 안 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아마존에서 단지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챙기는 거의 수입원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저희 AWS를 비롯해서 정말 프라임 멤버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난 서비스들이 있죠.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뭐 심지어 이제는 로컬 홀푸드 마켓을 인수해가지고 아마존 마켓을 만들고 하는 이 공격적인, 그리고 뭐 아마존의 알렉사를 비롯해 자체 상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는 거에 엄청난 수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회사가 이런 아마존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게 만약에 수익만을 봤을 때, 리스크를 고려한 모든 거에 수익만을 봤을 때 딱 한 가지 주식만을 사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존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을 택하겠습니다. 최소한 아마존을 사서 물렸다 하더라도 아마존은 가지고만 있으면 반드시 회복시킬 정도로 무궁무진한 3,000불의 지금 주가가 굉장히 부담되시지만 저는 아마존의 시작은 아직도 시작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좀 지나면 액면분할 하겠죠? 그렇죠? 액면분할을 단행하겠죠? 그러면 더 엄청난 투자자들이 아마존 주식을 살 텐데, 아무튼 전 생태계를 먹어버리는, 이제는 아마존 없이 미국 생활을 한다는 것, 아마존 없이 전 세계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 뭐 심지어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사를 봐도 한국에서 아마존의 알렉사를 주문하는 고객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갖고 있는 자체 브랜드의 파워를 의미합니다. 물론 아마존 앞에도 뭐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뭐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한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다 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회사 자체, 아니 미국이라는 회사가 아니죠. 미국이라는 경제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 아마존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까?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이 아마존의 독점 규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단은 기업을 분리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고 제재를 가할 텐데, 여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하고 파헤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 주식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이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아마존 회사의 지표를 좀 들여다보고, 정말 제가 오늘 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구석구석 나누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왜 아마존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식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모처럼 미국 주식시장에서 행복한 수익률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